인간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신체기관인 심장. 심장은 본연의 전기적 기능을 통해 잠시도 쉬지 않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그 리듬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인의 맥박이 분당 60에서 100회로 규칙적인 점을 고려할 때 부정맥은 이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경우 또는 아주 불규칙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심박동은 아주 규칙적이며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입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규칙적이지 않은 맥, 60회 이하의 느린 부정맥, 그 다음에 100회 이상의 빠른 부정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박동이 여러 상황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은 맥이 아주 빨라지죠. 반대로 수면 중에는 많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전도 같은 데서 부정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리현상인지 병적인 상태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심장은 성인 주먹보다 조금 큰 장기이며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자극 생성 조직에서 규칙적으로 1분에 60에서 100회의 전기 자극을 만들고 이 자극이 심근세포에 정상적으로 전달되면 심장의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면서 신체 각 조직으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심장의 전기적 신호의 발생과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정맥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 등 아주 다양합니다. 느린 부정맥의 경우는 고혈압약 또는 부정맥 약과 같은 약제들, 수면 무호흡, 미주신경성 반응, 관상동맥 질환, 염증, 선천적, 유전적 원인 등이 있고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빠른 부정맥의 경우에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심근경색, 심장근육병, 선천성 심장병 등과 같은 다른 심장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약제, 갑상선 질환 등과 연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흔한 부정맥 중 하나인 심실상 민맥은 선천적으로 비정상적인 전기회로가 있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건강한 정상인은 이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부정맥 환자들은 맥박수가 건너뛰거나 너무 빨라지면 자신의 심장박동을 느끼게 되고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게 됩니다. 부정맥의 증상은 부정맥의 종류 및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장질환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빠르거나 불규칙한 부정맥의 경우는 가슴 두근거림, 건너뛰는 느낌 등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어지러움, 심한 경우에는 실신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 통증 혹은 가슴 불편감 등의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느린 부정맥의 경우는 호흡 곤란, 운동 능력 감소 등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일 수도 있으며 어지러움, 실신 등을 호소합니다. 부정맥의 증상은 상시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증상이 사라지면 병원에 가야겠다는 의지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심장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운동이나 등산을 할 때 서서히 빨라지다가 쉬면 차츰 가라앉는 것과 달리 안정 상태에서 가슴이 덜컹거린 후 갑자기 두근거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둘째, 음주 다음 날 또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 셋째, 맥박이 건너뛰기 시작하고 혹시 이러다가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 넷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경우. 다섯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잠깐 정신을 잃는 경우. 여섯째,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성인에서도 갑자기 정신을 잃고 경련을 하는 경우. 말씀드린 6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면 치료가 필요 없는 부정맥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부정맥일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진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부정맥이 다양한 질환인 만큼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맥이 특별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제 등으로 심한 느린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약제로 인해 아주 심각한 빠른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느린 부정맥의 경우 약물로 호전되지 않아 인공 심박동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빠른 부정맥의 경우 부정맥 약제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고주파 절제술 등의 시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빠른 부정맥 중 급성 심정지와 연관이 있는 부정맥의 경우에는 삽입형 제세동기 장치를 삽입해야 합니다. 심방세동의 경우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어서 항응고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체중 감량이 증상 완화와 더불어 재발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 치료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실상 빈맥의 경우 고주파 절제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약 5% 정도의 재발률을 보입니다. 심방세동의 경우는 이보다 효과가 낮으나 약제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한 치료법입니다. 약제의 경우 1년 후 대부분 심방세동이 재발하나 고주파 절제의 경우는 약 30% 정도만 재발합니다. 심실빈맥의 경우에는 10에서 30% 정도의 다양한 재발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절제는 다양한 부정맥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수술적 치료나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부정맥 환자는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정맥의 경우 운동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는 녹즙이나 채소 섭취를 제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항응고제는 비타민 K와 연관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음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녹황색 야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와파린 또는 쿠마딘의 약효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의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심장에 좋은 꾸준한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 유산소 운동을 한다. 둘째, 새벽이나 아침 시간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한다. 셋째, 운동 시에 혈압이나 두통, 어지러움,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면 운동량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넷째,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동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경험한 분들의 경우가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맥은 예후가 좋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부정맥은 드뭅니다. 또한 아주 좋은 치료법이 있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맥은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첫 증상으로 급성 심장마비 또는 사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